그날 밤 지은호의 휴대폰에 입양 기록 열람 문자가 도착했는데 발신 번호가 없었습니다. 이 한 줄이 시작이었어요. 이지혁이 나 너 잡아야겠다고 고백한 바로 그날 밤 지은호는 기쁨과 혼란이 뒤섞인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는데요. 씻고 누워서도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알림이 뜬 거예요. 입양 기록 열람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지은호가 놀라서 링크를 눌러볼까 말까 망설이는데 마음 한쪽에서 나는 궁금하지 않다고 말하던 습관이 저항하듯 올라왔어요. 그 순간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궁금하지 않으면 왜 손이 떨릴까? 지은호는 결국 링크를 닫았어요. 대신 이지혁의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오늘 무모했지. 내일 아침에 내 카페 앞에서 따뜻한 말부터 할게.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결심한 얼굴로 굳어 있었고 그 결심은 그가 파혼 이후에 버티며 만들어낸 단단함에서 나왔는데요. 이지혁은 밤새 잠을 설쳤어요. 비혼주의라는 껍질을 오래 씌우고 살아와서 이제 벗겨내려니 어깨가 허전하더라고요. 좋아한다는 말 한 번으로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지. 그는 스스로에게 분명히 말해두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는 말만 하자. 다음 날 아침 카페 앞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공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지혁은 먼저 사과부터 했는데요. 어제는 내가 좀 몰아붙였지.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질투가 난 거였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솔직해질게요. 소개팅은 그냥 나도 살아있어요 라는 몸부림이었어요. 이지혁 선배가 비혼이라니까 나 혼자 멈춰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지혁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비혼, 다시 생각해볼게. 내가 겁나서 그 말 뒤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 너랑 같이 가보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대신 도망치진 않게. 그날의 대화는 두 사람의 사이를 한보 전진시켰는데요. 한보 전진하면 이상하게도 뒤쪽에서 누군가를 건드리는 법입니다. 박성재가 그랬어요. 박성재는 밤새 차 안에서 음악도 못 틀고 앉아 있었는데요. 마음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지혁이가 고백했대. 소문은 회사 안에서 금세 돌았고 박성재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박성재는 처음엔 웃었어요. 그래, 결국 했네. 그런데 웃음 뒤에 공허가 찾아왔어요. 박성재는 이미 자신이 아는 가장 단정한 방식으로 지은호에게 다가갔거든요. 정성껏 준비한 도움, 깔끔한 배려, 필요한 순간 딱 맞춰오는 메시지. 그런데 지은호가 그 모든 정성에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끝낼 때마다 그는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사람인가?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은 아들의 표정만 봐도 알았는데요. 대놓고 묻지는 않았어요. 박진석은 말이 거친 편인데도 아들에게는 유난히 여백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일이든 사랑이든 질 때가 있다. 근데 저도 내가 누구인지 잊지만 마라. 박진석의 이런 말투가 박성재를 붙들어주긴 하는데요. 문제는 세상은 아버지처럼 여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회 일정은 바쁘고 재단 행사도 줄줄이 겹쳤습니다. 게다가 고성희의 시선은 어딘가 멀리 흐려져 있었어요. 고성희의 마음이 요즘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잃어버린 딸 생각이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 안 될 거야. 고성희가 그렇게 말했었죠. 그 말은 다짐이자 고백이었고 때로는 벌칙처럼 자신을 죄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와의 도시락 시간을 떠올렸어요. 지은호가 어쩐지 익숙한 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같은 음식을 좋아한다고 웃던 표정, 말끝이 내려앉다가 다시 올라오는 버릇, 대답을 할 때 먼저 상대의 감정을 살피는 눈동자.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면요. 그날 본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돌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저녁 혼자서 경찰서 DNA 등록 앱을 열어보았는데요. 등록된 지 오래된 자신의 기록이 여전히 깜빡이는 걸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이지혁과 지은호는
커플 선언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리듬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조건 하나만 있어요. 지은호가 말했죠. 가정 얘기, 결혼 얘기 너무 빨리 꺼내지 않기.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나도 하나. 사소한 오해라도 쌓아두지 말자. 그런 약속을 나눈 직후 지은호의 휴대폰에는 또 한 통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입양 기록 열람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전 문자와 다른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발신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이상하다. 지은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요즘 사칭 문자 많아.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어요. 지난번 고성이가 했던 그 혹시라는 질문이 이상하게 그 문자와 겹쳐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 박성재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박성재는 늘처럼 예의 바르게 커피를 주문했고 차분히 미소 지었는데요. 그 미소가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축하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나 알고 있었어요. 은호 후배가 지혁이를 볼 때와 나를 볼 때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내 욕심을 접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오늘은 내 욕심을 한 번만 말하러 왔어요. 그는 잠깐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덧붙였어요. 혹시라도 지혁이가 겁이 나서 도망치면 그때는 나한테 한 번의 기회를 줘요. 이 말은 부탁이면서도 선언처럼 들렸고 지은호는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허락의 약속은 아니었지만 박성재는 그 말 한 줄로도 자신을 추스를 수 있었어요. 그래, 아직 내가 할 몫이 남아있구나. 한편 박영란은 지도에 표시된 작은 갤러리를 찾아갔어요. 조용한 골목에 있는 그 공간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서랍 같았는데요. 작은 전시회를 연 대학 동기가 메시지로 꼭 와달라 했거든요.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인 이지환은 차 문을 열어주고 한 발 물러섰어요. 이지환은 박영란의 하루가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는 걸 자주 보았어요. 고성이의 사랑이 넘치도록 많아서 때로는 세상과 닿지 못하는 투명벽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은가 봐. 이지환이 조심스레 묻자 박영란은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야. 이 말은 누군가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었는데요. 이지환은 뜻밖에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날은 돌아갈 때 한 번 더 눈치를 보게 돼. 둘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마음은 길게 이어졌어요. 고성이는 재단 사무실에서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어요. 지은호가 들려준 이야기들, 본인의 이야기들, 그리고 잃어버림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느리게 돌고 있었어요. 그때 박진석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또 그 생각이지. 고성이는 대답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박진석은 의자에 앉으며 말을 골랐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찾는 건 말리지 않아. 다만 지금 있는 아이들도 잊지 마라. 영나도 그렇고. 고성이는 미간을 모았다가 풀었어요. 내가 영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영나는 내 곁에 있잖아요. 그런데 길에 잃어버린 아이는 길 위에 아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박진석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당신 말 안 해도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지. 혹시를 위해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는지 정식 절차로 알아보려는 거야. 봉투 속엔 합법적 자문을 위한 서류들이 들어있었고 박진석은 지나친 선은 넘지 않겠다는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법 안에서 찾자. 그래야 나중에 아무에게도 미안하지 않다. 며칠 후 이지혁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배려였어요. 지은호가 바쁜 날에는 카페 마감 도우미를 자청했고 그 일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오랜만에 소녀처럼 웃었어요. 선배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네요. 이지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나도 모르고 살았던 것뿐. 그날 둘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풀었고 지은호는
입양 문자 얘기를 꺼낼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결국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라고 말을 꺼냈어요. 이지혁은 바로 걱정부터 했습니다. 사칭일 수도 있어. 내가 알아봐 줄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안쪽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반짝였어요. 혹시라도 진짜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바로 다음 날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둘은 근처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고 고성이는 종이봉투를 꺼냈어요. 부담 갖지 말고 거절해도 돼요. 재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쿠폰이에요. 자주 보는 사이니까 선물하고 싶었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지은호는 봉투가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한 전류를 느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가능성 때문이었는데요. 고성이가 그걸 노렸는지 아니면 정말 건강을 챙겨주고 싶었던 건지 지은호는 알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한동안 잔잔히 흘렀지만 마지막 문장만은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누구든 혹시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 혹시가 삶을 망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요. 고성희의 말이었어요. 박성재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해외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보고서의 최종 결제가 그에게 넘어왔습니다. 실무진은 안전하게 가자고 했고 박진석은 남들 다 가는 길은 우리 길이 아니다라고 했죠. 박성재는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요. 지은호와의 일과 별개로 이 결정이 자신의 이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압박이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불 켜진 사무실에서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실패해 본 적이 있나요? 박진석은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수두룩하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실패를 즐긴다고 말하지. 실은 실패를 다음 결정을 위한 수업이라고 여긴다. 그 말은 박성재의 등이 조금 펴지게 했고 그는 과감하게도 절반만 간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한쪽은 안전, 한쪽은 도전. 보고서는 통과됐고 이사회는 박성재에게 처음으로 길게 박수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의 빈자리를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일은 일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한편 이지화는 박영나가 전시를 마친 뒤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비 올 것 같아. 돌아갈까? 박영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박영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는 배신당해봤다 했지. 이지화는 100m 너머로 눈을 맞추며 응, 그래서 한동안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근데 사람은 결국 믿고 살아야 한다고 다시 배우는 중이야. 박영란은 그 말 기억해둘게 라고 답했어요. 며칠 뒤 작은 소동이 생겼습니다. 지은호의 카페에 낯선 남자가 찾아와 입양 기록 관련해서 얘기 좀 하자고 한 거예요. 지은호는 당황했지만 정중히 자리를 옮겼고 남자는 병원 관계자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열람 승인 문자가 갔을 거예요. 본인 확인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명함 모서리가 이상하게 번져 있었고 병원 이름의 철자 하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이지혁이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그는 낮게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오셨죠? 제가 통화로 확인할게요. 남자는 당황했고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착오가 있었네요. 남자가 급히 자리를 떠나고 이지혁은 곧장 정식 병원에 연락을 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그런 문자는 우리 병원에서 보낸 기록이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입양이라는 단어를 미끼로 지은호에게 접근한 거였고 그 사실은 애써 덮어두었던 지은호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었어요. 이 일을 들은 박성재는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내 쪽 보안팀에서 출처 추적해볼게. 지은호는 고맙다고 했지만 이지혁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내가 할게. 박성재는 눈을 마주치며 차분히 말했어요. 지혁아, 이건 도움이 필요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두 남자의 시선이 잠깐 부딪혔는데요. 싸움이 아니라 경계였고 경계가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이지혁은 카페 주변 CCTV를 확인했고 박성재는 연락망을 통해 메시지의 발신지 패턴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발신은 여러 곳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한 재단을 거쳐갔다는 점이 발견됐어요. 그 재단은 고성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었어요. 물론 그게 곧바로 고성희의 개입을 뜻하진 않아요. 재단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외부 위탁 업체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연결고리는 고성희와 지은호를 둘러싼 감정의 선을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고성희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내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리가 없잖아요. 박진석은 즉시 IT팀과 외부 보안 자문을 붙였고 내부 조사가 시작됐어요.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혹시를 좇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미안해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미안해요. 지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사장님이 아니란 거 알아요. 다만 저는 저대로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은호는 마음을 조금 정리했어요. 나는 궁금하지 않다는 오래된 주문이 사실은 예전엔 궁금할 여유도 용기도 없었다는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조용히 울었어요. 그 울음은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둔 혹시라는 의문들이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어요. 한편 조용한 사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박영나의 비밀스러운 스케치북이에요. 그 안에는 낯선 아이의 옆모습이 반복해서 그려져 있었는데요. 어떤 날은 길모퉁이에서 울고 있었고 어떤 날은 시장의 사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그 스케치를 우연히 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나야, 이 아이는 누구니? 박영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가끔 꿈에 나오더라고요. 낯선데 낯설지 않은. 그 말이 고성희의 심장을 세게 쥐었고 그녀는 밤새 창문을 열어둔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의 다음 회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벌어질 것 같아요. 첫째, 입양 기록 문자의 발신지를 둘러싼 진짜 배우가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재단을 경유한 흔적은 격가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고성희를 흔들려고 한 덫일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박성재의 결단과 책임감이 빛을 발할 거고 지은호와 이지혁은 서로의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지혁이 비혼주의에 붙들려 있던 진짜 이유를 좀 더 선명하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고백의 확장이자 함께 살기를 배우는 시작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혹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고성희가 가진 혹시와 지은호가 마주한 혹시가 서로를 향해 조금씩 가까워질 거예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비밀이 풀리진 않겠죠.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단서들, 예컨대 오래된 병원 영수증의 흐릿한 도장, 공원 벤치에 남은 도시락 소스의 취향, 그리고 스케치북 속 낯선 아이의 귀 모양 같은 사소함들이 다음 회차쯤에 하나의 그림으로 모일 겁니다. 시청자는 그 사소함을 함께 줍는 재미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는 사이 이지환과 박영나 사이엔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고 싶지 않은 날에만 통하는 대화가 조금씩 쌓이겠죠. 그 대화는 언젠가 두 사람의 서로를 지키는 약속으로 변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음 화의 전개 예측인데요. 다음 회차에서는 배후의 윤곽이 더 또렷해지고 이지혁과 지은호의 약속을 시험하는 바람도 곧 불어올 것 같아요. 그 바람 앞에서 누가 도망치고 누가 서 있을지 그게 바로 다음 예고의 클라이맥스가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화려한 날들의 전개를 함께 예측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